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영상에는 비이동성 부사에서 양태 부사를 우리가 살펴봤으면은 이번에는 비양태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사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부사는 이동성 부사와 비이동성 부사로 나뉘는데, 이동성 부사는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부사어 자리, 주어디 서술어 앞, 부사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동성 부사다. 이동성 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태도 부사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는 다시 비동성 부사도 나뉠 수가 있는데, 자, 비동성 부사는 주어 뒤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즉 부사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 자리에만 올 수 있으니까 비이동성 부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이 비이동성 부사는 다시 양태부사와 비양태부사로 나뉘는데, 양태부사는 어떤 동작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동작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지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양태부사를 사용하고, 반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모든 부사를 비양태 부사로 분류해서 오늘은 이 비양태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비이동성 부사는 부사어 자리에만 올 수 있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부사어 자리는 동사 뒤 서술어 앞, 부사어 자리에만 올 수 있는 부사를 비이동성 부사라고 했습니다. 자, 비이동성 부사는 양태부사와 비양태부사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비양태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사실상 시간부사, 태도부사, 이것은 이동성 부사였고, 양태부사, 비동부사의 또 다른 부사, 양태부사,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사는 우리가 비양태부사로 분류합니다. 시중에는 상용부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 在, 就, 学, 菜, 또, 예, 하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규칙성도 없고 의미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역할군을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규칙성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양태부사는 뒤에 더라는 걸 붙였죠. 더. 그리고 뭐 특정한 역할군, 시간부사나 태도부사 같은 것은 특정한 역할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시간부사는 시간의 역할을 하는 부사, 태도부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그래서 이 시간부사 또는 태도부사는 특정한 역할군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양태부사는 오로지 개별적인 생김새와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규칙성도 없고 어떠한 의미의 군집을 이루지도 않기 때문에 오로지 개별적인 생김새와 역할을 우리가 따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비양태 부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집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나머지 종류의 부사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이렇게 쳐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설명도 뭐 잘 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이미 또는 벌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동작이 실현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는 비양태 부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미 귀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미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점이죠. 현재든 어떤 문장에서 말하는 시점, 어떤 기준점에서 기준점 이전에 동작이 시작해서 진행된다. 그런 의미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지형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이슈 회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이징을 쓰면은 이징 카이슈 회자 이런 식으로 이미 귀가하기 시작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미 죽었다. 이 죽은 것은 한번 동작이 일어나고 바로 완료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동사죠. 그래서 동작이 바로 시작돼서 완료된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미, 이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또는 기준점보다 이전에 앞서서 어떤 동작이 탁 일어났다가 끝났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다가
이징을 써서 이징 쓸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은 学生们已经开始回家. 학생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他已经死了. 그는 이미 죽었다. 자, 죽은 것은 완료가 된 거죠, 이미. 그리고 开始回家. 지금 어떤 시점보다,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이미 그런 동작들이 시작이 돼서 이어오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정징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찍이 또는 이전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이라는 것을 발음을 할 때 ch, 청 이런 발음보다는 이 ts 발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발음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징. 그래서 일찍이 이전에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정징은 일반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였거나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상황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我们曾经结束了篮球比赛. 우리는 일찍이 농구 경기를 끝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끝냈다. 끝난 것은 일찍이 어떤 동작이, 이런 기준점에서 일찍이 어떤 동작이 시작을 해서 이전에 끝난 거죠. 지금 말하는 시점에 일찍이 어떤 지점에 이미 동작이 끝났습니다. 동작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정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동작이 이게 기준점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 진행된다. 그러면은 정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징은 지금은 하지 않는 상황, 이전에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정징을 씁니다. 자, 그 다음 비양태 부사에서 가장 핫한 그런 두 개의 부사가 있습니다. 요랑 짜이가 있는데 둘 다 또 다시 거듭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데, 자, 이것을 보통 요를 시간에 따라서 뭐 과거에 쓴다, 그리고 현재에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짜이는 현재 또는 뭐 미래에 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국어는 의미지향 언어니까 이런 시간 말고 좀 더 의미적으로 다가가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을 암시하는 상황에서 이 요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 자, 예를 들어서 他又喝可乐. 그는 또 콜라를 마셨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또 콜라를 마셨다라는 것은 이 말을 하기 이전에도 한 차례 이상 또는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콜라를 계속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된다. 그런 의미 때 우리가 이 요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明天又是星期一 또는 明天又是星期一了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는데, 자, 내일은 또 일요일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요일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민티에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요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과거와 현재에만 사용된다라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짜이는 마찬가지로 또 다시 거듭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같은 일이 한 차례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는 상황에 사용된다. 같은 일이 한 차례 발생할 것이다. 같은 일이 한 차례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짜이를 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他再喝可乐. 그는 또 콜라를 마실 것이다. 자, 여기 짜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他喝可乐. 他喝可乐라는 것은 그는 콜라를 마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콜라를 마실 거다라는 의미로서도 他喝可乐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짜이를 쓰면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콜라를 마시는 일이 한 차례 더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他再喝可乐. 콜라를 마시는 일이 한 차례 더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짜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其实我昨天想再试一试.
사실 나는 어제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어. 사실 나는 어제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어. 이때 다시도 再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거, 试一试.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한 차례 더 발생한다는 의미니까 再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昨天이라는 것은 과거죠.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 昨天인데 이렇게 在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在가 반드시 현재나 미래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데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就입니다. 就. 해석은 곧, 바로, 즉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는 합니다. 이 就라는 부사는 실제 대화 또는 어떤 글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사긴 한데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20개 정도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4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요소의 기능을 한다. 자, 두 문장을 접속시켜준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 아래에서 자연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我来了以后他就不舒服. 자, 내가 온 이후로 그녀는 곧 몸이 편치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 아래에서 자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찌우가 나타내 줍니다. 이때 찌우는 우리가 지금 비이동성 부사를 하고 있잖아요. 비이동성 부사는 주어디 동사 앞, 주어디 서술어 앞, 부사어 자리에만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찌우를 여기 주어 앞에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부사어 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발화 순간과 연관된 곧 즉시 바로. 발화 순간, 즉 말을 내뱉는 순간 동작이 즉시 발생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我就给他打电话 내가 바로 그에게 전화할게. 누군가가 야, 뭐 누구한테 전화 좀 해. 그녀에게 전화 좀 해. 했을 때 내가 바로 전화할게. 했을 때 就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我就给他打电话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就가 강조사로 쓰일 때 他就是坐在那儿 또는 他就坐在那儿 이런 식으로 그는 바로 저기 앉아 있어. 자, 여기서 就는 어떤 그런 사건, 동작을 강조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는 도대체 어디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불만을 표시했을 때 그는 바로 저기 앉아 있잖아.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他就坐在那儿 또는 他就是坐在那儿 이런 식으로 우리가 就를 강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就가 오직만을 의미한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직이란 뜻이죠. 我就爱明明 나는 밍밍만을 사랑해. 이럴 때 就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只 오직 뭐뭐만 오직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only와 비슷하겠습니다. 자, 只는 서술 어구만을 수식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一般顾客只可以结束 일반 고객은 오직 책을 빌릴 수만 있다. 이 只는 可以结束 책을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只는 이 뒤에 서술어구만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직 특별 고객만이 책을 구매할 수 있다. 오직 특별 고객만이 책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特别顾客只可以买书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쓰면은 오직 특별 고객만이 책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문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이것을 나타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只는 오로지 서술구만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 只가
이 특별 고객, 특비의顾客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 只를 앞으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只有特别顾客可以买书. 오직 특별 고객만이 책을 구매할 수 있다. 자, 이 只有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只有 오직 뭐뭐 해야만. 이때 뒤에 어떤 게 오면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이 대상이어야만 뭘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인용한 이유는 이 只가 오직 서술구만을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예시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才, 방금,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막 이것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他才到了, 他才到了. 그는 방금 도착했다. 그는 이제 막 도착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깡이란 것을 같이 써서 깡차이 이렇게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他刚才到了, 他刚才到了. 그는 이제 막 도착했다. 그는 방금 도착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뭐 이어야 비로소. 他明天才走. 그는 내일 비로소 떠난다. 他明天才走. 자, 그리고 두 번째, 我坐出租车他才放下戏了. 내가 택시를 타서야 그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자, 이게 마음을 놓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자이가 비로소라는 뜻이 있는데, 자, 자이는 비양태 부사인데, 이 비양태 부사는 비이동성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이는 주어 뒤, 그리고 동사 앞에, 즉 부사어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택시를 타서야 비로소 그는 마음을 놓았다 라고 하더라도 이 차이를 주어 타 앞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는 비동성 부사, 비양태 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뒤 동사 앞, 서술어 앞에 부사어 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또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는 특이하게 앞에 있던 그런 비양태 부사와는 다르게 비이동성 부사이기는 한데 이 또는 서술어를 수식하지 않고 선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这些孩子都很可爱. 这些孩子都很可爱. 자, 이 아이들은 모두 참 귀엽다. 여기서 이 모두는 바로 귀엽다 이런 서술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뜻하죠. 모두는 이 아이들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这些孩子我都喜欢. 这些孩子我都喜欢. 자, 이 아이들 모두를 나는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또 모두는 这些孩子를 수식합니다. 워를 수식하지 않고 这些孩子를 수식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또에 선행하는 복수 명사구만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는 또 앞에 두 개의 명사구가 오더라도 그 중에서 복수 명사구만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这些孩子我都喜欢에서 이 또는 단수인 내가 아니라 복수인 这些孩子를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자, 这些孩子我们都喜欢. 여기서 这些孩子이 아이들 그리고 我们도 이것은 복수죠. 我们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수, 이것도 복수. 그러면 또는 이걸 수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수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지우고요. 또가 만약에 이거 这些孩子를 수식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 모두를 우리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또가 我们을 수식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 모두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가 这些孩子도 수식할 수 있고 我们도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 모두를 우리 모두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해석이 선택이 돼야 되냐, 어떤 해석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맥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어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